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봐야 할 텐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구성 종목이 한 30개 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한두 종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그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 상황인데, 어제 저희가 이 특징주 시간에 세일즈포스 다뤘었죠. 뭐 실적 좋았고 전망치 좋았고 주주 환원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에서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개장하면서 세일즈포스 11.5%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S&P 500이 0.8, 나스닥 지수가 0.7% 올랐습니다. 이 S&P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일단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다가 한 장마감 한두 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서게 했던 모멘텀이 뭐 있는데,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전날 4% 장중에 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선인 요 4%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로 더 오를 것이다, 4.2%로 빠른 시일 안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4.09%까지 올랐습니다. 최종 4.06%에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이 국채 수익률이 결국은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이 패턴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S&P 500이 그래서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초가가 3,938로 200일선 밑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물들 쏟아지면 좀 힘들어지는 장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위에서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 한숨은 좀 돌린 이런 상황인데, 그럼 국채금리가 왜 올라? 이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증시 하방 압력을 가하는데 왜 오르는 거야? 당연히 이유는 있죠. 자, 주간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19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여전히 노동시장 뜨겁다 또다시 증명을 했고, 이게 지금 7주 연속 20만 미만에서 거래가 청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노동시장 매우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되게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이 4분기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 이게 이제 예비치가 지난번에 나왔었다가 지금 또 확정치가 나온 건데, 이게 예비치가 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물 한 개 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노동비용, 요게 이제 단위 노동비용인데 1.1이었는데 이게 3.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한 1.4 정도로 예상을 했었으니까 여전히 노동시장 뜨겁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이게 결국은 임금 상승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임금 올라가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긴축은 강화될 것이고, 결국은 그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부채금리가 오르는 뭐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배경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된 거죠? 네네. 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로존에서도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8.5로 나왔습니다. 전월 8.6보다는 뭐 낮게 나왔으니까 안도할 만한가 싶은데, 예상치가 이게 8.2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마저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방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개장부터 오후 한 1시 반 이때까지 약세 흐름을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장 마감을 앞두고 왜 상승 반전을 했을까? 이게 정말 시장이 정말 취약하다는 게 이 이슈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분이 증시를 상승으로
돌아세운 주인공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데 저희가 사실 어제도 이분 이름 이야기했었잖아요. 닐 카시카리와 함께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함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했다. 국채금리를 오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도 거론이 됐던 인물인데 자, 우리 어제로 다시 떠올려 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나 3월 회의에서 25bp, 50bp 다 열어두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야. 우리가 금리를 어디에 전망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이 정책 궤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더 높일 거야. 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매파 발언 부담 느꼈고 거기에 이 라파엘 보스틱도 기준금리를 5에서 5.25% 그러니까 현재 기준 50bp죠. 여기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인플레 목표치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매파 발언으로 묶여면서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요 연은 총재, 보스틱 연은 총재가 오늘 약간 뉘앙스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쪽에 이제 확고히 이쪽에 나는 서 있다. 물론 투표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25bp 인상을 나는 확고하게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50bp 인상을 3월 50bp 인상 가능성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3월에 25, 5월에 25p 이걸 이제 지지한다라는 거를 더 명확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 목표치 2%에 도달해야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 연준이 오버슈팅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중한 게 지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이 정책의 궤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에 매우 목말라 했었고 되게 약세장이었는데 요 멘트 하나에 투자 심리가 그래도 살아나면서 다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이런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에너지가 그 작은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약하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오늘의 반등에 또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상승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